북한의 10대 수학 영재가 북한의 10대 수학 영재가 북한의 10대 수학 영재가 수학 올림피아드 은메달리스트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탈북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누굴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에 북한 수학대표로 홍콩 수학 경시대회를 나왔다가 탈북을 하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력을 준비를 했어요. 자,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서 수학 실력을 거르는 국제 수학 경시대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세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이 무려 4시간 30분. 이 각 나라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실력자 6명이 대표팀을 참가해서 이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요. 우리 이종우 군이 만 15세 어린 나이에 4년 연속 은메달을 수상. 이 말 그대로 이 세계가 인정한 수학 천재입니다. 자, 실제로 이종우 군이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이만갑에서 입수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의 앞가슴에서 빛을 뿌리고 있는 저 금메달이 더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안겨오는 것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혜택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두뇌 대결의 금메달을 안아왔다면 언제예요? 몇 살 때? 저 때가 제 기억으로 2015년 가을쯤에 열렸던 걸로 기억하고 세상에. 야. 지금 22살인데 그럼 한국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왔어요. 네. 19살인데. 나이는 됐지만 올림피아드 나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일단 알아봤는데 영재학교를 추천해줘가지고 네. 찾아보다가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후 바로 서울대 수학과에 역시 다르네. 서울 과학고 그리고 바로 서울대. 3년 만에 방송에 최초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왜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인터뷰 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안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적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리고 언론에 나가면 또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못 나갔던 거고.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에 대한 뉴스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 참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지금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 수학 천재를 모시고 이만갑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수학 경시대회 북한 대표로 나갔다가 탈북을 하게 된 우리 이정우 군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이제 나눠볼 텐데요. 근데 정우 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 아니, 널널하다. 왜냐면 중요한 얘기다. 하루 종일 풀어 1년 내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못 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천재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재미있어서 어떤 땐 막 새벽에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문제 풀고 하다가 그냥 잠을 들어버릴 때도 있었고 가끔 이렇게 뭐 술도 마시잖아요.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술 마시고선 그냥 집에 들어서 할 거 없네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해장으로. 해장으로 그렇지.
회장에는 최고죠, 문제 푸는 게. 네, 근데 저희 개인적인 질문 한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 풀어봤던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게 얼마나 걸렸어요? 한 문제. 좋은 질문이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좋은 질문이다. 어렸던 걸린 한 20일? 저도 그 정도. 20일 풀어. 그럼 거의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 한 5분 지나도 포기하고 덮거든요. 다음 문제. 근데 20일을 그만 풀었어요? 네, 20일 동안 안 풀리면 그 문제가 그냥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그냥 그 문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궁금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나요? 타고났어요? 타고났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성안남도 평성이라는 것인데, 네, 평성이라 과정을 잠깐 설명하자면, 네, 북한에서 장마당이 제일 큰 것이고, 네, 북한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가 가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학과 매우 밀접한 것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다 수학 선생님이어가지고. 집안이네. 숫자가 좋은 집안이다, 야. 제가 5살, 그러니까 6살 되던 나이에 아빠가 구구단을 배우기 시켰어요. 사실은 그때 엄청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아빠가 옆에서 구구단을 계속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외웠고 구구단 한 개씩 외울 때마다 밖에 나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했고 그걸 구구단을 다 끝나니까 두 자릿수 곱하기 나누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때부터 수학 쪽으로 계속 특화된 교육을 받으신 거네요. 네, 북한은 영재학교가 있거든요, 북한에도. 근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영재학교를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항상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네, 그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럼 뭐 당연히 다 만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학은 만점 맞았고, 네, 당연히. 근데 한 과목에 딱 제가 낙제를 맞은 과목이 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 국어. 영어? 그게 북한의 혁명 역사. 낙제 맞았는데. 네, 혁명 역사는 그래도 몇 점 받으셨어요? 성적을 보니까 1.7을 받아요. 진짜네. 부모님은 뭐라고 했어요? 혁명 역사 1.7 받았을 때. 1.7 봤을 때 우리 아빠는 되게 실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결론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수학 만점인데? 근데 그 혁명 역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혁명 역사 1순위고 그 다음에가 네, 실력이니까 일단 1순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아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옆에 딱 두고. 네. 근데 아버지랑 공부하다가 맨 처음에 뭐 상을 받았다든가 두각을 나타낸 시기. 그 해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바로 북한에서 열리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중학교 4학년이 나가는 대회였는데 네. 제가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금상을 타버린 거죠. 이게 최연소겠네, 그럼 최연소. 그래서 근데 특권을 주는 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아무 학교나 갈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내가 가고 싶은 어느 학교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평성에서 떨어진 학교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그 학교에서도 되게 어는 걸 바랬는데 근데 그건 저는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학교가 혁명 역사를 중시하는 학교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수학을 잘하는데 가서 뭐 할 건데 하고 그래서 안 간 거죠. 입장이 바뀌었네.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공부를 좀 하다가 나중에야 가르치게 됐어요. 15살 때 되던 해 제가 북한 국가대표 수학 국가대표 그러니까 선발됐어요. 선발되고 바로 평양제일중학교로 편입했어요. 평양 제1중학교. 네. 평양 제1중학교는 미리 씨 어떤 곳입니까?
그게 김종일이 다닌 학교인데 예전에 남산고급중학교라고 했다가 나중에 평양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평양제일중학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예요. 하나밖에 없는 되게 그 수재들만 가는 학교고 수재들 중에 수재만 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냥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요.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다. 일단 평양제일중학교는 이과에 굉장히 특화된 학교고 그냥 솔직히 서울과학고보다 더 실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라에서. 얘네는 걸어가도 빛이 나요, 거리에서. 어머서 약간 전 SF 영화 보는 것 같아. 저기 보면. 맞아. 네. 아니 진짜 그 정도야? 네, 저희 집 옆이 평양 제일고등중학교였거든요. 지나가다가 쟤네 이렇게 막 농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와 천재들이다 이러고 구경하다 지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도 4년 연속 은메달을 땄던 그 수학 실력 여기서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맛보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보실게요. 받은 건지도 몰라. 현재 대한수학회 이사를 맡고 계시는 아주대학교 수학과 최수영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응용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같이 풀어주셔도 없어. 아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원탁에 앉아있는 20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려 한다. 선택된 사람 중에서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네, 방법의 수. 자, 자, 원탁에 앉아있는 20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려 합니다. 선택된 사람 중에서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방법의 수. 아, 저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문제를 아직도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의 수라고. 이 X, 경우의 수. 그다음에 네. 이 수학 잘하는 분들 보면 각자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기는 한글로 써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걸 수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아니, 저 문제가 저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오늘 대니 형이랑 저랑 지금 원탁 그리고 앉아 있는데 나 원탁에서 20명 그리는 것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원탁이 저렇게 위험한 겁니다. 원탁이 저렇게 위험한 앉으면 거예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요. 이렇게 복잡하구나. 수학이. 그냥 안 앉아야 되겠다. 이게 뭘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이 1775가 있고요. 2275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뭐죠?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2275인 것 같아요.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틀린다고 해도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예. 수학은 틀리면 당연히 틀린 틀리는 게 있어야죠. 네. 틀리면 틀린 대로 방송이 나갑니다. 네. 예. 정답은 이만갑은 거짓말을 안 한다. (2275입니다) 2275입니다. 대박.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복잡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를 네. 처음부터 읽자면 원탁에 20명이 사람이 있고 네, 20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어떤 2명도 이웃돼서는 안 되죠. 네. 네, 저는 일단 어떤 방식을 생각했냐면 네. 4명을 이렇게 선택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네. 이렇게 4명을 선택했고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A1이라고 놓고 A2, A3, A4라고 넣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게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4개를 다 더하면 하나, 둘 해서 20개가 다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A1, A2, A3, F가 합쳐서 20이 된다. 예. 20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 차가 1보다 크다. 즉 I라는 값을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모르겠어. 그러면 밤로스 아저씨가 어지러워. 잘못 찾은 거. 자, 우리 정호군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엘리트는 우리 준혁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준혁군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맞아. 네, 우리 준혁군은 뭐 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대결, 네, 준혁군과 정호군의 수학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오세요. 문제라면 뭐 푸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 김준혁 군이 나왔습니다. 페어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스케치북을 들어주시고요. 수학은 마지막으로 풀어본 게 언제예요? 한 8년 됐죠? 8년. 제가 문제를 드리면 두 분이 동시에 스케치북에 푸십니다. 풀다가 정답을 먼저 외치신 분께 정답 확인을 하고요. 과연 그게 정답인 경우 뒤에 가서 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달의 달력에서 토요일 날짜를 모두 더했더니 80이었다. 이달 13일은 무슨 요일일까? 저 어렵다, 야.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난다. 토요일의 숫자를 모두 더했더니 8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은 13일에는 무슨 요일일까요? 보통 13일은 금요일 아닐까요? 토요일이죠. 수요일. 최종 선생님 뭐라고요? 13일은 수요일이 왜요? 월화수게 하니까 13일. 아니란데. 13일이 되게 보면 수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13일은 대부분 수요일이 수요일이더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 알겠습니다. 여기 정답 맞췄대요. 우와. 맞췄대요. 벌써 끝났어. 자, 정답은요? 수요일. 수요일이요. 나이 빨리. 아니야. 나도 계산이 있다고. 나도 계산 있어. 만약에 정답이 수요일이면 뭐야? 최종 우수이 뭐야? 제가 거의 방귀 낀게 어느 달의 달력에서 토요일 날짜를 모두 더했더니 80이었다. 이달 13일은 무슨 요일일까? 정답은 수요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자, 정답은 수요일입니다.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네. 이정호 군. 자, 그리고 준혁 군은 계속해서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달에 첫 번째 토요일을 X이라고 놨어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은 X 플러스 7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7. 그 다음은 합의 80을 X 플러스 뭐죠? 14가 되겠죠? 그럼 X X가 플러스 나오네. 14. 쉬웠네. 아, 시연내라고 지금 옆에서. 네, 여기까지가 끝날 수 있고 혹은 한 주가 더 있다면 X 플러스 28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더해보는 겁니다. 보통은 4개니까요. 더하면 이게 4X 플러스 7 더하기 14 더하기 21이니까 42가 나오겠죠? 42. 근데 각기는 80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4로 나누면 안 되거든요. 왜냐? 4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둘 다 4의 배수인데. 그래서 하나를 더 더했을 경우 값이 YX 플러스 70이거든요. 근데 이게 각기 80이니까 그러면 X는 둘이다. X가 둘이라는 거 알면 쉽게 계산하잖아요.
왜요? 왜 쉬워요? 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3일은 수요일일 거고 4일은 목요일 거고. 토요일이 2일이라고. 네, 토요일 2일이면 3일은 일요일이겠죠? 쉽네. 뭐라고요? 쉽네? 아니야. 더 이상 바보 되면 가수하기 힘들어요. 자, 전 죄송한데 여기까지 봤는데도 답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나도. 네, 그러면 좀 더 써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네. 귀여워.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 학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간단했다고요, 부탁했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버님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수학 교육자시라고는 하니까 뭐 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게 또 실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교육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북한 수학 천재를 만든 정호군의 아버님의 그 특별한 교육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북한 수학 천재를 만든 교육법. 첫 번째, 한 문제당 10달러. 와, 10달러면 큰 거 아니야? 한 문제당 10달러? 이게 뭔가요? 만 원이 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사실 어릴 때는 아빠가 막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 걸 가지고 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거든요. 그렇게.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쵸. 이제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신력을 집중시키고 잘 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걸 한 문제 풀면 내가 돈을 10달러 정도 줄 테니까 내가 풀라 하면 돈을 벌고 아 이거 풀어야겠다. 10달러가 북한에서 꽤 큰 돈이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문제도 풀고 돈도 벌고 이게 진짜 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죽기 살기로 풀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면 너 10대 맞는다가 아니라 네. 10달러를 준다. 제 얘기하시는 건. 재밌어서. 네. 준혁 씨 어때요? 북한에서 사실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뺨치는 사교육 받았었잖아요. 이런 교육 어떤 것 같아요? 개인 교습을 시키셨던 분들이 쌍둥이셨어요. 매일 저녁 밤 1시쯤에 시험을 봐요. 일일 시험이네. 어머니가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공부 못하면 밥 먹을 가치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 너무 정말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를 맞히면 10달러를 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험 점수가 잘 안 오르면 저한테 맨날 깍두기랑 김치만 줬거든요. 반대네. 네. 저는 정말 어쩌다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이제 한우 뭐 이렇게 네, 아버님이 진짜 교육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정군이 받은 교육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죠. 북한 수학 천재를 만든 교육법 두 번째 3인 1조 경쟁전. 오, 3인 1조 경쟁전. 네, 비슷한가요? 뭔가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학생끼리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놓은. 그래서 영원히 그냥 쭉 같이 성장하면서 크는 건데 보면 각자의 문제를 5문제씩 뽑아요. 5문제 뽑고 서로 푸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거 풀고 그러면 사람은 나는 문제를 5문제 냈지만 나중에 다 풀고 나면 문제는 16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지 않게 하려면 어려운 문제 내겠지. 네, 어려운 문제 내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거잖아요. 막 어려운 책에서 계속 펼치고 해가지고 버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 효과는 엄청났던 거예요. 10번 싸우면 몇 번 정도 이겼어요? 셋이서?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8번 정도는 이겼고 네, 2번을 졌을 때 그때가 나이가 막 12살, 13살 때니까 한 번 지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는군 하고 그래서 진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요. 한 번 지면. 그래서 난리가 나죠, 집이. 져서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대부분은. 네, 절대 지는 걸 용납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준혁이한테 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다행이네요. 벤치 앉아서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또. 자, 이정호 군은 탈북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게 된 겁니까?
탈북에 대한 싹이 트기 시작한 건 2013년도였어요. 그때가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대회였는데 외국이란 것을 처음 나갔던 시기였죠. 네, 외국이 나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달랐던 게 그러니까 야경, 그러니까 밤에 불이 밝은 거 있잖아요. 전기가 잘 그게 북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데나 불이 다 켜져 있고 이게 막 낭비라고 할 생각 정도로 그렇게 켜져 있고 신기하다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그게 아마 사성이나 어성쯤 되는 호텔이었는데 그 TV가 있었거든요. 네. TV가 있었는데 그 TV를 틀면 한국 채널만 찾아서 본 거죠. 근데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게 와 대박이네. 대한민국 방송을 네. 보았구나. 그래서 참 그때 약간 싹이 트지 않나. 사실 그런 국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면 네. 한국 학생들도 그 대회 참가하잖아요. 네. 그렇게 만난 적 있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만난 적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만나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하라는 소리죠. 근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하면 그냥 머리 돌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사람의 덜이고 예절이니까. 근데 처음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말 두 번째만 했다고 하면 인사를 했으니까 평상면도 하고 뭐 시험 잘 봤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친해가다 보면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하면서 애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지는 거죠. 탁구도 같이 치고 배구도 심지어 같이 하고 한 팀으로 나갈 때도 있었고 축구도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했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진 시간이었죠. 탈북이라는 게 한순간에 결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좀 한 두 가지 요소로 좀 뽑아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나갔다 오고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랬는데 중앙당에서 약간 컬 같은 게 들어온 거죠. 그 국방대학이라는 대학을 대거 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한 거죠. 나도 가야 되나 하고 약간. 사실 국방 영재들 대학으로 말하면 핵이나 무기 그런 거 약간 기반으로 하는 대학이니까 저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조마조마하기도 했죠. 좀. 국방대학을 가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북에서? 북에서는 좀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네, 생각에. 그렇죠. 간부가 된다든가. 제가 어릴 때 꿈이 사실 국방위원장이 되는 거였어요. 시대에 국방위원장 동지께서는 뭐 엄청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럼 우리 대통령 원하는 약간 저 사람이 될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 국방위원장은 저는 성이 심지어 이씨잖아요. 김씨도 아니고 김씨만 가능한 거였죠. 네. 왕조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 탈북이라는 생각을 해왔을 거잖아요. 야, 그때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이거를 네. 정말로 하게 된 계기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계기가 있죠. 올림피아드를 계속 나왔으면 그 처음엔 운상을 탔거든요. 다음에 금상을 타야지 하고 북한에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2014년도 나와 보니까 같은 운상을 받았네 하고 약간 그런 생각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다음에 떠나왔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 나와서 봤는데 그때도 운상이네. 내가 발전이 없나?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건 공부를 아무리 잘 시켰다고 해도 뭐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나의 잘못만 아닐 거잖아요. 3번 연속이면. 그래서 약간 그런 원문을 풀었고 근데 세 번째 대회가 마침 태국이었어요. 네, 태국이었는데 태국 뭐 여기 다 태국 대부분 거쳐왔잖아요. 그럼 태국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로 가능하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할 수 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가졌던 기회. 18살에. 네. 태국에서 마음을 먹고 실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사실 시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가 북한이 일정을 너무 빡세게 잡아서 그러니까 대식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그 태국에서 탈북을 못하고 북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계속 탈북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머리에서 그 순간부터 그때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탈북 약간 그런 게 내가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났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야, 그럼 그 다음 대회를 준비했군요. 네. 그 다음 대회는 어디였어요? 다음 때가 홍콩이죠, 바로. 야, 바로 홍콩이 눈앞에 있으니. 홍콩 대회 성적은 그러면 본인이 만족할 성적이 나왔나요? 저는 네, 만족을 못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문제를 생각하면 그게 제가 못 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무슨 생각인지 두 문제나 못 풀었거든요. 탈북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달을 못 땄어요? 아니요. 메달 그래도 은메달은 탔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아,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이제부터 탈북이다. 은메달 따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나올 텐데. 생각시 끝나고 새벽에 간다 하는 계획을 약간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와, 탈북하면서 폐막식까지 다 하고 탈북하자라고. 네, 새벽에 제가 갈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새벽에 대라 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깜빡하고 잠들었어요. 아니야, 어떡해.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네. 날이 밝았다. 어머, 어떡해. 탈북 실패인가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탈북 실패네 하고 저도 짐 싸다 보는데 예. 다 조용하고요. 누구도 내 방에 안 오고 그래서 조용한가 하고 일단 상황을 쑥쑥 이렇게 머리 살피다 보니까 이게 찬스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각자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심지어 각방이 아니고 2명이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룸메이트를 속인 거죠, 완전히. 일단 기회라고 생각했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건 챙길 거 먼저 챙기고 챙길 게 필수품이 일단은 해니까 돈이 필수인 거죠. 돈 챙기고 물병 챙기고 무조건. 네, 물은 어디 가서나 필수잖아요. 네, 그리고 나 물 먹으러 간다 하고 물병 있는데 물병이 있으니까 물 들어간 약간 그 비슷한 느낌으로 러비에 나와가지고 물을 받고 일단은 물도 마시고 하다가 누구도 없나 하고 주위 보니까 애들이 집사를 바쁘구나 하고 이제 간다 진짜 간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그때부터 탈북의 시작인 거죠. 와. 근데 진짜 듣는데 무슨 약간 첩보 영화 보는 것처럼. 근데 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야기 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됐거나 그 나이 때는 나 근데 이럴 것 같아, 뭐 저럴 것 같아.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 탈북할 것이다. 약간 그런 힌트 자체를 안 줬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잠깐 물 좀 먹고 얘기할게요. 이 시간에 광고가 나갔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야. 일단은 제가 뭐 탈북 계획했으니까 미리 기를 좀 몇 개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 어쩌고 나갈 것이다. 약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쭉 돌아서 한 30분 좀 걸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원래 갔던 그 기숙사 원위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때 소름 돋았던 거죠. 어머. 내가 호텔 정문으로 나가서 그냥 산책인 거죠. 엄마, 어떡해. 한 바퀴 돌아왔는데 지그락에 다시 들어가서 잠깐 산책 좀 하고 왔다고 말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혹시 뭐 치자고 막 때리고 할 것 같아서 아니다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다시 시도해가지고 3번 해서 3번 그렇게 돌아가지고 네. 3바퀴를 돌았다고? 네, 그걸 3번이나 돌아 3번 정도 더니까 그 머리 좋은데 왜 그래? 네. 학생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대표팀이 어떻게 구성됐나 하면 그러니까 학생 6명에 그러니까 선생님 2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감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애들 보호하는 인설하는 그런 영이죠. 감시도 감시지만.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 하나 없어졌는데. 네. 근데 갑자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한 3시간이나 2시간 그쯤에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야, 보위부가 안 따라가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였는데. 북한이 뭐 그때가 아마 대북 제재 엄청 심하고 하니까 이게 자금줄이 다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위부까지 따라갈
여력이 못됐던 거죠, 자금상. 이거 설마 애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지도 않을 거고 설마 했는데 네. 설마를 깼구나. 자, 이게 3번 길을 헤맨 다음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생각했던 건 이 가게 대해서 대충 멀어지고 싶었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멀어지겠다 하면 그냥 그 길 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2시간 정도 가니까 그 예변 해안가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안가 마을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기도 했고 물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은 마을에 들리자. 네, 마을에 들려서 물도 한 병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 뭐, 산 넘고 막 물 건너서 물 피하고 숨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 들고 이제 산책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물 하나 또 다시 사고 3번 헤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무섭지 않아요? 중국이랑 관계된 나라인데. 네, 제가 그 선택을 하는 데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홍콩이 한 개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하면 듣지 않을까. 근데 홍콩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영사관은 철두점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거든요. 영토니까 그걸 침범하는 순간 전쟁이나 그런 거니까 예가적으로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안전은 담보되잖아요. 그래서 영사관을 곧바로 찾아갔어요? 영사관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났죠. 그렇죠. 미치겠어. 홍콩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언어를 안 쓰잖아요. 중국어를 쓰고, 그러니까 혹시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영어를 그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대사관을 찾아야 돼. 네. 영사관이건 대사관이건. 네. 그래서 내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을 찾자. 대한민국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은 여행객이나 어쨌든 홍콩이라는 나라에 왔으니까 언어가 통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 마을을 뒤졌죠. 계속 돌다가 보는데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제가 한국 사람 안 입어. 가서 한국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저 한참 보더니 영어로 뭐라 말해요. 그래서 아니네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엔 없는가 보다 생각했죠. 네. 관광지가 아니야. 네, 이 마을은 아니다. 제가 생각했던 케이스 중에 이건 아니다 하고 X를 친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일단은 경찰서를 찾아라. 이제는 내가 건건이옥의 힘을 받아가지고 탈북을 하는 방식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서를 또 찾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찾아봤자 바다에서 발을 잡기네 하고 못 찾고, 근데 심지어 경찰도 안 보였어요. 그 신기한 나라에서. 마지막 희망이 한국 사람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그 마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 마을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또. 이게 잘 때냐? 이게 지금 잘 때야? 자기가 탈북에는 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여태까지 탈북 얘기 많이 들었는데 탈북길에 낮잠 자는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 길거리에서. 잠이 올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자는 순간 나를 찾으러 올 수도 있겠다. 낮잠을 잔 게 사람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필요해가지고 잠을 좀 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위해서 저절로 잠이 왔단 거예요. 정옥은 낮잠을 잤어요. 이제 정오는 지났고 한 3시쯤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해가 좀 저물려고 하는 5시, 4시. 5시 많이 야, 잤구나. 그때는 이제 이미 그 기숙사에서는 네, 난리 정호 씨 났을 찾고 텐데.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그때부터는 날이 저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겐 이려올 게 하나도 없어요. 날이 저러면 춥잖아요, 일단. 몇 월입니까? 그때가 7월 그날이 정확히 생각나는 게 7월 16일. 네. 오늘 중으로인데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을 찾아야 된다 하고 그때부터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서야 바빠졌어요. 좀 잤으니까 머리 다시 돌아갈 거야.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는데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 있다 이건. 네. 거의 100% 확신한 거죠. 네. 그래서 공항에 가자 일단.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근데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가나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해는 못했지만 어디로 가겠다 물어본 것 같아서 어디로 가지 생각하다가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코리아.
에어코리아. 으로 간 거야? 에어코리아, 에어차이나 뭐든 날에 하나씩 다 있죠, 그게. 신기하게도. 뭐 에어코리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공항이죠, 당연히. 공항으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근데 봐봐. 네. 지금 그 같이 갔던 그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도 북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다행이었던 게 미리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미리. 그걸 알고 그러니까 있었구나. 북한에서 홍콩까지 갈 때 기차로 왔거든요. 홍콩을 기차를 타고 갔다고요? 네, 무려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다행이다. 낭복권을 끊어놨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갈 때도 당연히 기차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치, 공항에 필요 나올 일은 없으니까.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 있나 뭐 있나 하고 그냥 약간 정찰 좀 한 거죠. 네. 정찰을 네, 했어? 한 시간 정도 뺑글뺑글 돌다가 네, 약간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 먹고 그다음에 30분 더 더니까 진짜 여유롭다. 무슨 게임 캐릭터야? 미치겠다. 게임 캐릭터야. 지나가다가 물도 먹고. 네.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걸어가면 힘들어서 걷지 못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지.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필수 원동력인데 그걸 안 먹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빵을 먹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찾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여행 계획이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저 한국에 가고 싶다 탈북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하니까 갑자기 뒤로 넘치가는 거예요. 나는 북한 사람. 네.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문장을 정확히 해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학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북한이란 표현을 썼어요? 북한이라고 썼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한 북한이라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북한에서 왔는데 제가 서울에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그러니까 대사관 주소를 좀 달라. 기다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네. 네, 영사관 연락할 테니까 네, 전화해라 하고 영사관에서 전화 와서 네.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영사관 주소를 직접 받아가지고 네. 다시 택시를 타서 어머나. 네, 홍콩 영사관까지 간 거죠. 택시에서 딱 내려서 그 영사관 직원 딱 봤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저마저마한 순간을 생각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 순간 또 갑자기 탈북을 약간 일단 1차적으로 성공한 건데 부모님 생각도 좀 나고 그렇지. 이제 일단 영사관에서 이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그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때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그게 언제 알게 된 걸까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후에 듣기에는 아주 한국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제가 언론에 나온지도 몰랐어요. 홍콩 측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뭐 북한에 알려줄 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실종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외교 문제상 홍콩 정부는 나의 행방을 알아봐야 줄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들어왔다고 홍콩 측에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맞았던 거죠. 북한에서 실종 신고했고 한국에서는 들어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냐 하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왔어요? 네. 근데 뭐 맞죠? 영사관으로 확인하러 왔어요, 홍콩 사람이? 네, 홍콩 경찰이 직접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외신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다고 했고 그러면 정호 군은 실제로 영사관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신가요? 제가 들어간 날짜가 탈북을 시행해서 7월 16일 날 탈북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영사관에 들어갔고 독특해. 7월 16일 날이고 한국에 도착한 날짜는 9월 14일. 그 영사관에서 생활할 때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혹시라도.
가장 불안했던 건 처음에야 뭐 그냥 좋았죠. 근데 시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베이징 대사관에 있는 탈북자들이 막 5년, 10년 있는데요. 제가 길게 지금 있는 경우 2, 3년. 네, 한참 젊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한국 시기죠. 그걸 빼앗으면 나는 뭐 거의 20대가 다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나의 잘못만 아닐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탈북이다. 바로 서울대 수학과에 그랬던 정우 씨가 이제 벌써 한국에 온 지 3년 차예요. 네. 어떻게 뭐 한국 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 와서 일단은 제가 나이가 20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받고 일단은 네, 위탁을 해야 돼요. 다른 가정에. 아, 그래요? 네.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20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날 때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혹은 대학생이던가. 네, 그러니까 수학경 시대에도 나이 제한이 있죠? 네. 몇 살까지예요? 수학경 시대에는 만 19세까지요. 19세까지고 네.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만 19세 그러니까 안 됐지. 안 됐죠. 안 되니까 집 배정을 못 받고 위탁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네. 위탁 가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네 집에 네, 들어가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와서 네. 서울과학고를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과학고를 1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네. 우와. 신기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끔 도와주신 고마운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에 딱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그때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치. 근데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보면 그 한국 대표단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계속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한국 대표단을 이끄신 그러니까 리더분. 제가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많이 줬던 게 일단은 제가 과학고를 갈 때 어디 학교 갈 때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자기 학생처럼 생각하고 참 믿고 네, 저를 과학과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네. 참 저의 인생에서 첫 발을 드디게 해준 분하고 비슷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하대학교 성영진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러시아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시 정호 군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우리나라에 그 과학고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됐을까요? 북한의 대표 학생들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체 저희 과학고, 과학영재학교가 전부 28개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한 학년당 한 5명을 꼽는다 그러면 그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네, 아마 북한의 대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학고 추천서를 써주셨다는데 어떤 심정으로 왜 써주신 겁니까? 예, 그 정호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대학을 정상적으로 가려면 네.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저와 몇 명이 상의를 해가지고 네. 이게 좀 과학고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또 마침 또 기회가 돼서 저에게 요청이 와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게 됐습니다. 또 정호는 사실 뭐 대단한 수학적인 인재이고 앞으로 뭐 훌륭한 수학자 혹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뭐 저희로서는 뭐 아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교수님 참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제가 시간도 바쁘고 공부한다고 참 못 뵈었습니다. 그러게. 조만간에 한번 보자고. 네, 꼭 날짜 잡아서 한국에 오시면 한번 네 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잘 생각하고. 예, 교수님 저 버르장머리는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에서 지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학생은 오랜만에 만나서. 예,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화 연결해 주신 송용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평소에 수학 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네, 최근에 들면서 참 제 수학에 가르쳐 주신 분이 아빠가잖아요. 네. 참 아빠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스승,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지금 저하고 떨어져 있고 북한에 계신다는 게 매우 슬프고 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가끔 문제 풀고 또 계속 있을 때도 아빠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 있죠? 아빠, 너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이만큼 나오면서 아빠가 바라고 있는 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 참 꼭 제가 꼭 잘 돼서 아빠 엄마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